안녕하세요. 부서TV 오전현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냥 오늘 영상 보시고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다쳐서 교통사고든 어떤 외상에 의해서 사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저런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영상이니까요. 한번 가볍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상해사망보험금은 그냥 청구하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너무 명확한 상해사망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데, 좀 원인이 모호하거나 사인 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망 형태가 조금 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주의할 점, 초기가 뭐냐면 경찰서에 가서 유족 진술할 때부터가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일단은 대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상해 사망 혹은 상해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 혹은 유족들한테 있습니다. 청구한 사람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고의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사한테 있습니다. 이 대전제를 깔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교통사고, 산재사고 일단 타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유족분들이 그냥 청구하면 지급받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경우에 예를 들면은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했다, 아니면은 어지러워서 비틀비틀대다가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사망을 했다, 근데 외상도 있다, 이렇게 혼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좀 대응을 유족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 대전제를 깔고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이. 근데 유족분들이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은 그냥 복잡한 게 싫으니까 그냥 질병으로 사망한 것 같다, 예전부터 무슨 병을 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질병 사망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냐, 상해 사망을 가게 되면은 부검도 해야 돼요. 부검을 하게 되고 또 외인사에 대한 사망이면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또 면밀히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족분들이 그냥 질병 사망 같아요, 아니면 혹은 자살한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고의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대부분 그냥 지병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서 부검을 피하고자 그냥 골치 아픈 게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유족분들이 많으시는데, 유족진술서를 그렇게 일단 작성해놓고 작성이 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상해사망 같은데 그래서 다시 청구해 보려고 하는데, 이 유족진술 때문에 재판까지 가서도 불리하게 적용되는 거 워낙 많으니까 이 부분은 초기부터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지급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청구했다가 조사자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다가 조사기법에 당해서 이렇게 유도신문 혹은 이렇게 넘어가서 안 해도 될 얘기를 굳이,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의도가 잘못돼서 그네들이 작성하는 진술서 같은 거에 또 잘못 기재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 그런 말 한마디, 글자 같은 거 특히 내가 어디다 사인하거나 이럴 때 정말 신경 써서 작성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사실 그 사망 경위가 모호한 경우에는 미리 좀 여기저기 전문가들한테 미리 좀 상담을 받아 보시고 청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맡겨야지, 아니면 그때 가서 소송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보험사에서는 안주 그 근거를 다 마련하게끔 만들어 놓고선 소송 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패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웬만하면 본인이 봤을 때도 너무 명확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그냥 상담이나 이런 걸 다 해드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렇게 하셔라, 그냥 혼자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안 되시면 그때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도 전 처음부터 저 무조건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청구해도 그냥 당연히 주는데 이거를 자기한테 안 맡기면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해서 하는 경우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냥 제가 좀 귀찮더라도 그냥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해 드릴게요. 그냥 정직하게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메일 같은 걸 보내주시면 저는 메일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전 변호사가 아니니까. 저희 변호사님이 검토하시려면 메일로 받아보시는 걸 제일 선호하시니까 이런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송 실의까지 다 검토해서
뭐 돈 달라고 안 하니까 자료 보내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제가 좀 해드릴 테니까. 요런 사건에 대해서 모한 사건이 뭐냐, 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아주 얕은 개울가에 엎드린 채 사망한 채로 발견됐어요. 근데 물이 깊지가 않아요. 한 무릎도 안 되는 높이인데 일반적으로 그 높이면 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높낮이가 있는데 계곡 같은 밑에 있는 계곡가니까 물 높이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무릎을 절대 넘지 않는 높이인데 거기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보험사는 당연히 저기 깊이에서는 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상해 사망이 아니다. 근데 유족분들은 머리에 상처도 있고 이 계곡가가 보통 돌이 미끄러우니까 이끼가 많이 껴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부딪힌 다음에 기절을 해서, 물론 이 외상이 사망이 이를 정도의 외상은 아니니까 다툼이 있었겠죠. 가벼운 뇌진탕으로 해도 기절했는데 그 얕은 물에서도 익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해서 싸워가지고 유족이 승소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사 말대로 맞아, 이거는 성인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뭐 익사할 깊이가 아니니까 그냥 포기하자라고 해서 포기했으면은 못 받을 수 있는 경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건 중에 모호한 사건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사건 중에 계곡에서 사망했는데 익사가 아니라 심장마비가 먼저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것이다라고 회신이 됐고 그걸로 면책을 해서 저희는 익사가 먼저다, 익사다라고 주장해서 승소했던 사건도 있는데요. 뭐가 먼저냐에 대한 다툼도 분명히 많고요. 또 다른 예는 고의사고, 즉 자살로 인한 사망이다, 아니다, 이런 사건도 많고 다툼이 워낙 많아요. 특히 이제 제일 조금 모호한 게 추락사는 고의로 뛰어내리는 거냐, 그러니까 실족이냐, 여기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 보험사는 여기에 대해서 법의학자문뿐만 아니라 역학자문 이런 것까지 받아가지고 이거는 고의로 뛰어내린 거다라고 결론을 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면책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사한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점점 보험사가 진화를 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은 유서가 있고 명확하게 고의에 대한 사고가 입증이 되는 경우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그게 자기네들이 어려우니까 법의학자문 혹은 역학자문 별 이상한 자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자기네들이 입증을 다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면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중간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하시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리고 현재 보험사들이 요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돈을 안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영상 보시고 올바르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